안녕? 오늘도 썰려우를 찾아줘서 고마워. 그럼 오늘의 썰 시작할게.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해서 그 부탁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급한 일로 내일 당장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자기 남편 좀 봐달라는 전화였지. 정말 친한 친구고 서슴없이 알고 지낸 사이라지만 뜬금없이 자기 남편을 나보고 봐달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 없냐며 간병인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는 아니라면서 꼭 내가 자기 남편을 봐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그러냐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 그 이유인 즉슨 사실 친구 남편은 1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아내가 누군지도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지. 친구 말로는 실어증까지 걸려서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남편이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성격이 너무나 까다롭다고 하는 거야.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아서 누구나가 쉽게 병간호를 할 수 없으니 그나마 안면 있고 알고 지낸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보름 동안만 자기 남편을 봐달라고 한 거였지. 나는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내일 당장 제주도로 떠나야 해서 내 생각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친구 남편을 내가 떠맡게 됐어. 사실 친구가 내게 자기 남편을 부탁한 이유가 단순히 내가 자기 남편을 알고 있어서는 아니야. 그건 바로 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다 보니 시간도 많고 해서 좀 더 쉽게 자기 남편 수발을 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내게 맡긴 거였지. 다음날 친구 집에 도착해서 친구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 친구 남편 약 먹이는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책 읽어주는 시간까지 스케줄을 가득 짜놨더라고. 나는 그런 친구에게 내가 요 근래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했다며 너가 요새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다 하지 뭐야? 자기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그때 네가 갖고 싶다던 샤넬백 면세점에서 사들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좀 놀랐지만 그래도 보름 동안 병간호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 대가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지만 명품백을 선물로 준다니 싫지만은 않았지. 나는 친구에게 일 잘 보고 오라며 남편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떠나면서 그 친구는 휠체어에 멍하게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다녀오겠다며 볼에 뽀뽀를 하고는 떠났어. 그렇게 나는 친구 남편과 친구 집에서 단둘이 남게 되었지. 이것저것 병간호를 하며 잠시 멍하니 친구 남편을 보니 이 남자 다시 봐도 정말 잘생긴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사실 친구가 예전에 이 남자랑 결혼 전 사귈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를 흠모하고 있었거든. 친구는 내가 친한 친구라서 그냥 서슴없이 나를 자기 애인에게 소개시켜 준 건데 이상하게 난 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 사실 이 남자도 친구가 없을 땐 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그래서 당시에는 친구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랑 이 남자가 이루어지길 바랬어.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지. 이렇게 이 남자와 단둘이 있으니 그때 내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 어찌됐든 한때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순간 불구가 되고 정신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보면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친구가 없는 사이 친구 남편을 정성스레 간호했지. 밥도 손수 먹여주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친구가 말한 대로 해주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머물며 친구 남편을 후발든 지도 어느덧 3일째가 되는 밤, 나는 친구가 지내라고 했던 작은 방에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 분명히 친구 남편도 안방 침대에서 잠들고 있는 걸 확인했고 나 또한 거실에 있는 TV도 끄고 들어왔는데 이상하다 싶었지. 하지만 내가 TV를 안 끄고 왔나 생각하고 거실로 나가 TV를 끄고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려고 누웠는데 10분 뒤 다시 또 TV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이상한 마음에 TV를 켜지도록 예약해놨나 생각해서 아예 그냥 전원을 빼버리려고 거실로 다시 나갔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 문을 열어 친구 남편을 보니 역시 곤히 잠들어 있었지. 그래서 나는 거실 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아예 빼버렸어.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눈을 붙였는데 10분 뒤 또다시 TV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하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 분명히 TV를 껐는데 거실에서 여지없이 TV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 나는 아까와는 다르게 손에 땀을 쥐며 긴장된 마음으로 살며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자고 있던 친구 남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어두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 나는 너무나 놀라서 친구 남편에게 기진씨 라고 불렀고 친구 남편은 든 채만 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계속 TV를 보고 있었지. 나는 당황하여 놀랐지만 이내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친구 남편 곁으로 다가가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끄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내 손을 꽉 잡는 거야. 난 너무나 놀라서 기준씨 이 손 놓으라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내 손을 놓지 않더라고. 아주 세게 내 손을 더 꽉 잡는데 어찌나 손이 아프던지. 이 사람 정말 아픈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지. 난 왜 그러냐며 이 손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도 도통 놓아주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좋은 타이밍이지 안 그래? 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마누라도 제주도 내려가고 집에 없고 우리들만 남은 이 집에서 우리 둘이 뭐 하겠냐며 이런 기회를 놓칠 거냐고 말을 하더라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하고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었고 아픈 곳 하나 없는 멀쩡해 보이는 친구 남편의 모습이었어. 나는 그런 친구 남편에게 회복이 된 거냐며 기억이 돌아온 거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너도 날 좋아하지 않았냐고. 내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순간 놀라서 멈칫하니 그 남자가 갑자기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 곁으로 조금씩 걸어오며 결혼 전에 너가 나 좋아했던 거 몰랐을 것 같냐고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난 그럼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 결혼한 친구가 더 좋아서 말은 안 했지만 살아보니 이 여자 정말 재미없다면서 너가 원한다면 어차피 마누라도 없겠다. 마누라가 올 때까지 자기가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솔직히 이 나이 이제껏 아직 결혼이란 걸 해보지 않았고 한때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라서 그 말이 자꾸만 솔깃하게만 들렸지. 지금 이 남자 왜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휠체어 없이 잘 걸으며 정신도 멀쩡한 것에 대해 궁금한 것보단 오로지 이 남자가 나를 원한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때 좋아했던 남자라 그 남자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지. 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좋다고 해버렸어. 친구가 날 믿고 자기 남편을 맡긴 게 잘못이지. 그날로 우리는 정말 따로 자는 게 아닌 같이 자게 되었고 결혼 전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우린 나누게 되었어. 그 다음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 자기 남편 잘 있나며. 그래서 난 걱정 말라며 내가 잘 간호하며 케어하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는 안심을 했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 곧장 난 친구 남편과 미래를 즐기듯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 그리고 어느덧 친구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친구 남편과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렇게 난 친구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친구 남편을 열심히 간호해주는 척 연기를 하니 친구는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감격해하며 정말 수고했다며 너가 가고 싶다는 샤넬백 사왔다며 나를 주는 거야. 그렇게 난 샤넬백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친구 몰래 친구 남편과 눈인사를 하며 친구 집에서 나와버렸어. 친구 집에서 나오면서도 자꾸만 난 친구 남편이 생각났지.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반찬 좀 해서 친구네 집으로 갔어. 그리고 반찬 좀 싸왔다며 친구에게 전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그러지 않아도 마른 반찬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하지 뭐야? 그러면서 친구가 앉으라며 소파에 앉아있는 내게 커피를 내오는데 이상하게 친구 남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게 하는 말이 글쎄 남편이 죽었다고 하지 않겠어? 나는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물어보니 정말이라면서 남편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야. 내가 가고 나서 다음날 바로 죽었다고.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냐며. 그리고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불만족스럽다는 말투로 너 같으면 너한테 연락하겠냐고 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너 내가 정말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난 것 같냐며. 그때부터 친구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며 대체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니 사실 남편이 얼마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남편에게 죽기 전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친구 남편이 뜬금없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지 않겠어? 사실 친구도 친구 남편이랑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때 친구 남편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대.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에 결혼을 빨리 서둘렀던 거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그 남자가 죽기 전 한을 풀고 싶었는지 갑자기 친구에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울며 겨자 몇 개 식으로 좋다면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난 친구 남편과 함께 보름을 보낸 거였어. 사실 친구는 자기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어차피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 그래 다 죽는 마당에 소원이나 들어주자는 생각에 나를 불러 함께 있게 해준 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 아니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은 거냐며. 그때 보니까 정말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잠시 돌아온 거지 얼마 못 갈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렇게 남편이 소리 없게 죽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그 사람도 날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어. 친구는 그러면서 막 울며 하는 말이 그런 너에게 자기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연락하냐며. 그래도 2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게 자기고 아내로 살아온 게 자기인데 떠나는 그날 자기가 남편을 보내주고 싶었다면서 마음속에 널 담아두고 널 사랑했을진 모르지만
자긴 남편밖에 몰랐던 아내라고 하더라고. 그런 이유로 하여금 내게 연락을 할 수 없었대.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수긍이 가게 되었지. 친구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양보했던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친구를 속여가며 그 남자와 짜릿한 미래를 즐겼다니.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지. 친구 남편이 죽고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고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닌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꼭 죽은 친구 남편과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난 이 남자와 바로 결혼을 했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해서 이루고 싶었으니까. 죽은 친구 남편과 행동 하나부터 냄새까지 닮은 이 남자. 나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좋았지. 죽은 친구 남편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치 이제야 비로소 이룬 느낌이야. 오늘의 이야기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줘. 그럼 오전 10시, 오후 4시에 하는 썰려울 라이브 때 봐.